혹시 경순 씨세요? 그 순간 경순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로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경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그대로네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수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서울 강서구의 낡은 아파트 4층. 오경수는 혼자만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적막한 집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경순에게 이런 정적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성훈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진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미국으로 떠났고 가끔 오는 안부 전화마저 시차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의 반찬거리를 사와서는 며칠씩 나눠 먹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TV 드라마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릿해질 때면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 성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기억 속에 어떤 남자, 젊은 시절 잠깐 마음을 두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경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친구 정순의 환갑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잔치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경수는 지하철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막차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역무원이 오늘 운행은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안내하는 방송이 텅 빈 역사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당황했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강서구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요금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경수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아직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른 경순이었지만 며칠 전 정순이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혼자 타기 민망하네. 경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게 보통 술 마신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집에 갈 때 부르는 서비스인데 자신처럼 차도 없이 혼자 타는 게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입니다라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은 기사님이 곧 도착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약 15분 후 검은색 소형차 한 대가 경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에서 나이가 제법 있어 보였습니다. 백령수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경수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남자들의 목소리가 다 비슷하게 들리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수는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영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늦은 서울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런 야경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영수가 룸미러를 통해 경순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경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사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함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수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 역시 안전하게 들어가세요라며 경순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기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날 밤 대리운전 기사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낮고 차분한 음성이 자꾸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경수는 또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동창 미영이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술집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경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사는데 심심하지 않아? 미영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더라고. 경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적막감과 외로움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은 자식들 자랑, 손자, 손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순도 미국에 있는 자식들 소식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네. 나 먼저 가볼게.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터라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자신을 느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지하철은 이미 끊겼고 택시는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망설이다가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앱을 켜고 현재 위치를 입력했습니다. 대리운전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경수는 술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약 10분 후 지난번과 같은 검은색 소형차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기사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영수입니다. 영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순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모셔다 드린 분이시네요. 오늘도 같은 곳으로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만나다니. 경수는 뒷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지난번처럼 깔끔했고 온도도 적당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경수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기사님, 대리운전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나요? 영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친근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대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교양 있으신 것 같은데. 경순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경순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관리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흘러간 일이지만요. 목소리에 어떤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죠. 우리 나이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보람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더욱 조심하게 되고요. 영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물가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기사님도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가족들과는 오래전에 헤어졌거든요. 영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경수는 가방을 뒤지다가 갑자기요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갑을 어디 뒀나? 아, 여기 있네요. 경순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과정에서 작은 명함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영수가 그것을 주워서 경순에게 건네주려다가 명함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함에는 성운산업대리 오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순의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명함이었습니다. 이 명함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영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건 돌아가신 남편 거예요. 가끔 지갑에서 나오곤 해서 그냥 두고 있어요. 추억이라고 할까요? 성운산업.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30년 넘게 다니셨어요. 기사님도 혹시 아세요? 경순의 질문에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조용히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순이 내리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운산업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집에 들어가면서도 오늘 만난 기사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유독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대리운전 기사와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성운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기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경수는 거실 장롱 위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성운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두툼한 앨범 몇 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사 입사 초기부터 승진할 때마다 찍은 기념사진들, 회식 자리에서의 단체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경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운산업 창립 20주년 기념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1985년이라고 적힌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그때 경수는 성운과 결혼한 지 3년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성운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편 조금 흐릿하게 찍힌 한 남자의 모습이 경순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는 그 남자는 당시로서는 꽤 젊어 보였습니다. 경순은 돋보기를 가져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얼굴이 어젯밤 만난 대리운전 기사 백영수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경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지만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틀림없이 백영수였습니다. 경순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경순이 성운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경순은 신입사원이었고 백영수는 기획본부의 젊은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백영수는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경순 같은 고졸 출신 사무직 여직원과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백영수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말단 직원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경순이 업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상하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은밀한 시선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야근을 할 때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영수는 경순의 순수함과 성실함에 끌렸고 경순은 그의 지적이고 따뜻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경순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만 떠오르던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백영수였던 것입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꺼내 성운산업을 검색해봤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연역을 살펴보니 1980년대 중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인한 경영진 교체. 경수는 그 문구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회사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순도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때 뭔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뻔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 성운이 당분간 회사를 쉬는 게 좋겠다며 경순을 설득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백영수도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순이 회사를 그만둔 후 몇 번 그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퇴사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짧고도 애틋했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경수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자꾸만 백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가 맞다면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경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리운전을 불러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용무도 없이 대리운전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것을 핑계로 근처 대형마트에 갔다가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계획했습니다. 좀 억지스럽긴 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간단한 생필품을 산 경수는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기사가 배정될까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백영수 기사님 계세요?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호출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5분 후 익숙한 검은색 차가 나타났습니다. 경순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정말 백영수였습니다. 또 뵙네요. 영수는 경순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뵈니까 인연인가 봐요. 경순도 어색하게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40년 전 그 백영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경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오래전에 성운산업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경순의 질문에 영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경순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성운산업이요? 영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순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혹시 경순 씨세요? 그 순간 경순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로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경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그대로네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수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말 영수 씨였군요. 저도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경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잘하셨고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어젯밤 성운의 명함을 받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네, 성운이와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요. 영수 씨는요? 저는 혼자 삽니다. 결혼도 했었지만 오래전에 이혼했고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영수가 먼저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훈이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기 시작더라고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당분간 피해 있는 게 좋겠다고. 경수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자금 조성 사건이었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영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영수 씨도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만둔 게 아니라 쫓겨났죠. 영수의 답변에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쫓겨나다니요? 왜요? 그 비자금 사건의 책임을 제가 뒤집었었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영수의 목소리에 쌓인 원망과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가던 차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경수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서.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경수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선뜻 헤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수 씨,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하면 안 될까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경순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네, 좋아요. 집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둘은 약속을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차를 출발하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수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깔끔한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한 경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영수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재회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대리운전 기사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인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밝은 오후 햇살 아래에서 본 서로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경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 경순 씨를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며 분위기며. 그런데 어제 물어본 그 이야기. 성운산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경순의 질문에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경순 씨 남편분 얘기를 해야 해요. 성운이요? 성운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비자금 사건.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성운 씨였거든요. 영수의 폭탄 선언에 경수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영수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제가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에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성운의 서명이 들어간 각종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계획서, 계좌 개설 신청서, 그리고 자금 운용 내역서까지. 경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정말 성운이 글씨네요. 경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보여준 서류들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40년 동안 신뢰했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만 살아남은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경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성우는 가짜였던 셈입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운의 얼굴과 영수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성운의 유품이 보관된 장롱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볼 작정이었습니다. 앨범, 서류들, 그리고 오래된 수첩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성운의 일기장을 펼쳐본 경수는 1985년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해가 바로 비자금 사건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3월 15일,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백 과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경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지만 며칠간의 일기가 찢어져 없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 부분만 없는 거지? 경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평소 일기를 빼먹지 않고 쓰는 사람이었는데 하필 그 중요한 시기에 일기만 없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뒤적거리던 경수는 성운의 오래된 수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번호 옆에 백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수는 그 메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운의 필체로 백영수명의 계좌 개설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모든 책임은 백 과장에게라는 무서운 문구도 있었습니다. 경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성운이 의도적으로 영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그랬던 건가? 경수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경수는 급히 메모를 수첩에 다시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보니 경순 씨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영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도 마침 영수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경수는 영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쉽게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였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이걸 보세요. 경수는 성운의 수첩에서 찾은 메모를 꺼내 영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수는 그 메모를 보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성운이 유품에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수는 메모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40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온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계좌, 제가 개설한 적이 없는 계좌예요. 그런데 제 명의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로 비자금이 들어갔고, 그럼 정말 성운이가. 경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순 씨, 저는 성운 씨를 원망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운이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경순 씨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수의 답변에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당시 경순 씨도 그 비자금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고 계셨잖아요. 만약 사건이 터지면 경순 씨도 연루될 수 있었어요. 영수는 40년 전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운 씨는 아마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김으로써 경순 씨를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독신이었으니까요. 경수는 영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순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경순 씨도 모르셨던 일이잖아요. 영수는 경순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 때문에 영수 씨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영수의 따뜻한 말에 경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그 억울함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요? 경순 씨를 잃은 아픔이요. 영수의 고백에 경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영수 씨를 그리워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씩 생각났어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경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영수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영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40년 만에 되살아난 옛 감정들이 뒤섞여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정순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운의 유품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뿐이었습니다. 성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경수는 성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경수는 성운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언제 쓰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성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순아, 내가 죽으면 이 녹음을 들어봐. 평생 숨기고 살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 경수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성운이 언제 이런 녹음을 해놨던 걸까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성운 산업에서 일어난 그 비자금 사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백영수 과장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녹음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경수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영수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때 너도 그 업무에 관련되어 있었잖아. 서류 처리하고 계좌 관리하고 만약 사건이 터지면 너도 같이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 임신한 상태에서 말이야. 임신?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전 그때 자신이 임신했었다는 걸 어떻게 성운이 알았을까요? 경순 자신도 나중에야 알았던 일인데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았거든. 우리 첫 아이를 가진 너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 녹음 속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영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어. 그 사람 이름으로 계좌도 만들고 서류도 조작했어.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경수는 녹음기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영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영수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인품도 좋았어. 그런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한 게 평생 가슴에 걸렸어.
하지만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 녹음이 다시 끊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영수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서 너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몇 번 시도했어.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영수를 다시 찾아갈까봐 두려웠어. 경수는 성훈의 속마음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경순아, 내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영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내 대신 사과해줘. 그리고 이 녹음을 들려줘.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며 살았는지 알려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경수는 한참 동안 녹음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는데. 성훈이가 남긴 녹음을 찾았어요. 그때 일에 대한 전화 너머로 영수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영수가 경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수는 부은 눈으로 영수를 맞았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경수는 녹음기를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영수의 표정은 계속 변했습니다. 분노, 놀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도의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을 듣게 되네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 정말 미안해요. 성훈이 대신해서라도 사과드릴게요. 경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성훈 씨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군요. 영수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한테는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억울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풀렸어요. 성훈 씨가 나를 미워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영수는 경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순 씨, 우리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순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죠. 40년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경순과 영수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져 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4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회사 옥상에서 점심 먹던 때 말이에요. 경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경순 씨가 직접 만든 김밥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영수도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혼자 먹고 있는데 영수 씨가 나타나셔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먹자고 했죠. 두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첫 번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만났죠.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수 씨가 항상 커피를 가져오셨고요.
그 쓴 커피를 처음엔 잘 못 마셨는데 나중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수의 고백에 경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씩 그때가 그리웠어요. 한강 둔치에 앉은 두 사람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경순 씨, 그때 바닷가로 여행 갔던 것도 기억하세요? 부산으로 갔던 거요? 당연히 기억하죠. 영수가 꺼낸 기억은 둘 사이에 가장 특별했던 추억이었습니다. 1985년 봄 회사에서 비자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둘이 함께 떠났던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갑자기 떠나자고 하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미혼 남녀가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저도 무모한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경순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그때 영수는 회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기 전 마지막으로 경순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 했던 것도 기억나요. 경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순 씨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피해요. 그땐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 순수한 모습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해변가 작은 펜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각자 다른 방에서 잤지만 늦은 밤까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런데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죠.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하려던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끝내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어요? 경순의 질문에 영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경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경순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모든 게 끝나버렸죠. 네,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경순 씨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두 사람은 그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 씨, 저도 그때 영수 씨를 좋아했어요. 경순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영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럼 왜 성훈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수 씨는 이미 회사에서 쫓겨나신 후였고, 경수는 그때의 복잡했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훈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영수 씨는 미지의 세계 같았어요. 사랑하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영수는 경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그때 경순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가끔씩 영수 씨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경순 씨를 잊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경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 말이에요. 영수는 경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8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경순의 말에 영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죠. 영수는 경순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순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어요? 경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프러포즈였습니다. 네, 좋아요. 천천히, 오래오래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황홀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영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경순 씨.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두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순과 영수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한 두 사람은 전국을 여행하며 젊은 시절 가지 못했던 추억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영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게. 경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40년을 보상받을 시간이 필요해요.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대리운전 일을 정리하고 작은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경수는 집을 친구에게 맡기고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뒤늦은 신혼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천년고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웅장하네요. 경수는 석굴암 본존 불상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영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 저희도 저 부처님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시간만 남았어요. 저녁에는 경주 시내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다른 방을 잡았지만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경순 씨, 저런 별들도 우리처럼 오래 기다렸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빛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빛나기까지 40년이 걸렸으니까요. 영수의 로맨틱한 말에 경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주였습니다. 한옥마을을 걸으며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보기 좋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전주에서는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영수 씨, 회사 다닐 때 점심 도시락 반찬 중에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 김치볶음밥이요. 경순 씨가 가끔 김치볶음밥을 싸오시면 냄새부터 좋았어요. 정말요? 그럼 집에 가면 김치볶음밥 해드릴게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주도에서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길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수 씨, 바다를 보니까 부산에서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저도요. 그때는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요. 아니, 지금이 더 좋아요. 경순이 영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왜요? 그땐 불안했거든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영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아요. 저녁에는 제주도 특산물인 흑돼지고기를 먹으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건배. 뭘 위해서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강원도 정동진에서는 해돋이를 함께 봤습니다. 새벽 5시 춥디 추운 바닷가에서 손을 꼭 잡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로맨틱했습니다. 경순 씨, 새해 소원 빌어요. 벌써 새해도 아닌데요? 매일이 새해 같아요. 경순 씨와 함께라면요. 그럼 저도 소원을 빌어볼게요. 영수 씨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68세와 70세의 늦깎이 연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 청춘 같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부산이었습니다. 40년 전 함께 갔던 그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해운대 해변은 예전보다 훨씬 번화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래성 만들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쪽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 이번에는 모래성 말고 다른 걸 만들어 봐요. 뭘요? 우리 이름을 써봐요. 경수는 모래에 나뭇가지로 경순영수라고 썼습니다. 영수는 그 옆에 영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워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추억이 새겨졌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경순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경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괜찮아요? 제 집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경순 씨가 있는 곳이면 궁궐이라도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시장에 가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순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기대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우리 정말 오래오래 살아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낼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경순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40년 만에 나눈 사랑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